반갑습니다. 파일링 디렉터 6화 침묵의 모래밭. 오메르타는 침묵의 계율을 뜻합니다. 침묵하라. 비밀을 누설하지 마라. 오메르타는 이탈리아 마피아의 행동 강령이기도 하며 오메르타를 어기면 본인 또는 가족이 대신 피해를 당합니다. 이탈리아의 시칠리아처럼 외침이 많은 시골 지역은 이제 동네 사람끼리 유대가 강하고 동네 사람끼리 서로 해를 끼치지 않는다라는 오메르타가 작용합니다. 오메르타 침묵의 계율을 어기고 비밀을 누설하면 수많은 시련과 벤덴타, 목숨을 바쳐가면서 행해지는 피해 보복을 당합니다. 벤덴타는 대를 이어서 행해지는 복수 중에서도 이제 지독한 복수입니다. 프랑스 소설가 프로스 메스메르메의 단편 소설 마테오 팔콘느. 마테오는 1남 3녀의 자녀를 둔 농부입니다. 마테오는 그 지역에서 부유한 편이며 사격 명사수로 명성이 높은 남자입니다. 어느 날 마테오가 일을 하러 나간 사이에 마테오의 10살 아들이 상처를 입은 폐잔병 자네토를 만나게 되고 마테오의 아들은 폐잔병 자네토에게 5프랑 동전을 받고 헛간에 폐잔병 자네토를 숨겨줍니다. 곧 들어닥친 폐잔병 추격대 지휘관은 마테오의 10살 아들에게 은시계를 줄 것 같이 보여주면서 폐잔병 자네토가 어디에 있는지 유혹하자 아이는 은시계가 욕심이 나서 헛간을 가리킵니다. 폐잔병 자네토는 결국 추격대에 발각이 되고 추격대에 끌려가면서 아이에게 그래도 너는 마테오의 아들인데 라고 아이에게 말을 합니다. 마테오는 지역에서 명성이 높은 남자고 마테오의 명성을 믿고 그 아들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마테오의 아들은 오메르타, 침묵의 계율을 어겼다. 손님을 보호해야 되는데 보호하지 않고 밀고 했다. 폐잔병 자네토가 그래도 너는 마테오의 아들인데 라고 한 말은 그 아이를 경멸하는 말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 문명에는 보편적으로 손님을 접대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주인은 찾아온 손님을 예우하고 손님은 주인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손님을 환대하고 배불리 먹여주고 술에 취하게 하는 접대 행위는 그렇게 해야 손님이 적대 행위를 하지 않을 테니 접대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단편소설 미국의 모페상의 저자 필명 오헨리는 굶주림 앞에서 사랑, 사업, 가족, 종교, 예술, 애국심은 다만 말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굶주린 인간이 가장 위험한 인간이다. 손님을 접대하는 이 규칙은 주인과 손님 상호 간의 안전을 보장하는 겁니다. 이 규칙을 어기면 공포 스릴러 영화가 되는 겁니다. 마테오는 아들로 인해서 폐잔병 자네토가 발각된 이야기를 알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마테오는 아들을 들판으로 데려갔고 곧 총소리가 났습니다. 마테오는 왜 아들을 총으로 쐈을까? 폐쇄된 지역에서 오메르타, 즉 지역의 관례를 지키지 않은 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면 수많은 시련이 닥칩니다. 직장 및 조직에서의 양심 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및 조직 내부의 부조리를 고치기 위해서 사회에 고발을 하고 양심 선언을 한 사람은 사회적으로 대우를 받고 안전이 보장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는 하극상, 배신자로 낙인이 찍혀서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합니다. 직장 및 조직에서도 100% 해고가 됩니다. 고발된 부조리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양심 선언한 사람만 해고되고 사라집니다. 직장 및 조직에서는 어김없이 오메르타, 비밀을 누설한 자에 대한 보복이 작동을 합니다. 드라마 미생을 보면
영업 3팀 박 과장이 요르단에 가족들로 구성된 법인을 만들어 놓고 중간에 커미션을 챙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영업 3팀은 박 과장의 비리를 고발하게 됩니다. 영업 3팀은 회사 창업 이래 최대의 비리를 막았지만 회사 내 타부서 직원들은 영업 3팀을 예의도 양심도 없는 상도덕도 없는 이기적인 인간들 취급을 합니다. PT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사업도 성공시켰지만 결국 영업 3팀 침묵하던 청과장을 제외한 영업 3팀 모두 회사를 그만둡니다. 어김없이 직장 내 오메르타가 작동을 했습니다. 이유가 정의롭더라도 냉정하지만 현실적으로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힌 사람과는 함께 일할 사람은 없습니다. 며칠 전 뉴스에서 맹인 한 분이 맹인협회와 안마실소의 유착 및 비리, 성매매에 대해서 고발 및 양심선언을 했습니다. 그 결과 맹인협회랑 안마실소가 사라질까요? 양심선언을 한 맹인분이 사라질까요? 냉혹하게도 양심선언을 한 맹인분에게 오메르타가 작동할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시련이 닥칠 겁니다. 주변 맹인들에게서 외면당하고 안마 일도 못하게 될 겁니다. 특히 관료 조직, 군대 조직에서 오메르타, 비밀을 누설하면 바로 아웃입니다. 관료 조직과 군대 조직 내부에서 내부 사람들 스스로 혁신에 성공한 적은 없습니다. 아무리 젊고 패기 있고 유능해도 조직에 들어가는 순간 현상 유지 전문가가 될 뿐입니다. 과거 관례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모난 도리 정에 맞습니다. 영국의 행정학자 파킨슨이 주창한 법칙, 공무원의 수는 업무량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심리적 요인에 의해서 꾸준히 증가한다. 영국 해군에서 1914년부터 1928년 기간 동안 함정은 67%, 장병수는 31.5% 감소했으나 해군 행정 인력은 오히려 78%나 증가를 했다. 공무원, 관료 조직은 조직의 크기, 업무량, 행정 기능이 줄어들어도 계속해서 공무원의 수는 늘어납니다. 자동화가 되면 기업은 직원 숫자가 줄어들지만 자동화가 되어도 공무원의 숫자는 늘어납니다. 이들 조직은 오메르타, 비밀이 강력하게 유지되는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조직의 혁신은 외부인이 들어가서 대대적으로 오메르타를 깨야 하는데 그런 규정과 관례가 없는 국가들이 대부분입니다. 미국이 강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20년 정도 주기로 관료 및 군대 조직에 외부인이 임명이 되어서 혁신을 이루는 것도 하나의 이유입니다. 미국과 같은 규정과 관례가 없는 한국은 공무원 숫자가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오메르타 때문에 내부 스스로 부조리를 고치고 개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메르타를 깨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주 혁신적인 물건이 등장하면서 조금씩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90년대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폭력성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 출현 후 선생님의 폭력도 많이 사라집니다. 왜? 학생들이 동영상을 찍어버리니까. 군대 및 사회 약자들의 호소는 모두 스마트폰이 있어서 가능한 것입니다. 오메르타는 스마트폰에 의해서 조금씩 깨져나가고 있습니다. 마테오의 10살 아들도 지역의 오메르타, 관례를 어기고 비밀을 누설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지역에서 아들에게 닥칠 수많은 시련을
아버지는 알고 있었고 마테오는 아들의 그 짐을 덜어준 것입니다. 한국 마을에도 시칠리아나 프랑스 마을처럼 오메르타가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한국도 외침이 많았고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고 집성촌도 많고 텃세도 많습니다. 예전에는 다른 동네 지나가기만 해도 시비가 걸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전쟁 때문에 현재 막 뒤죽박죽 섞여서 사는 거지, 전쟁이 없었으면 본관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대부분 죽을 때까지 살아갑니다. 그런 지역은 오메르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인간이 사는 모든 지역에는 그 지역 특성에 맞게 오메르타가 모두 있을 겁니다. 지금 파일링 디렉터를 보시는 분이 조상 대대로 살아온 작은 마을, 집송촌, 섬 같은 곳에서 대를 이어서 살고 있는데 마을에 사건이 발생을 했고 나는 그 범인을 아는데 신고를 할 수 있을까? 신고를 해서 범인도 잡히고 사건은 이제 해결이 되고 결과적으로 정의로운 일은 했지만 오메르타가 작동을 해서 동네에서 이제 밀고자로 낙인이 찍히고 마을에서 계속 봐야 하는 범인의 가족과 범인의 친인척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적대적 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마을에서 배척당하거나 마을을 떠나야 할 수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곳에서. 여러분이라면 그런 경우 신고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비밀을 지키겠습니까? 대부분 오메르타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서울 동대문 경찰서 33살 먹은 이순경이랑 31살 초등학교 홍교사가 중매를 해서 결혼을 합니다. 이 둘은 3월에 서울 성북동에 전셋집을 얻어서 신혼 살림을 시작을 합니다. 홍교사는 곧 임신을 하게 되고 그해 10월 8일 2000 두밀이 분교로 홍교사가 발령이 납니다. 홍교사는 발령나 이천으로 가서 하숙을 하며 토요일마다 꼬박꼬박 남편이 있는 서울 신혼집으로 남편을 보러 갑니다. 그렇게 신혼 부부가 주말 부부가 되어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한 달하고 20일 후인 11월 28일 오후 4시 20분쯤에 홍교사는 수업을 마치고 학교에서 4km 떨어진 하숙집으로 귀가하던 길에 사라집니다. 홍교사가 사라지자 당시 경찰학교에서 교육을 받던 남편 이순경은 이천 경찰서에 아내 실종 신고를 합니다. 이순경은 여러 차례 이천에 내려가서 아내의 행방을 물색을 했고 경기도경도 대대적인 수색을 펼쳤지만 홍교사는 끝내 발견되지 않습니다. 두밀이 분교 학생과 학부모들까지 나서서 눈 덮인 산골짜기까지 찾아봤으나 홍교사는 끝내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마을 주민들과 동료들 간에는 홍교사가 치정 관계로 도피했다는 별의별 소문이 떠돕니다. 그렇게 홍교사는 귀가 중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11월 28일 한겨울에 하숙집으로 귀가하던 홍교사는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여러분이 홍교사의 남편이거나 가족이라면 어떻게 대응을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홍교사는 사라지고 5개월의 시간이 흘러서 4월 24일 오전 11시 30분쯤에
두미리 분교 학생들은 학교 수업 실습차 마을에서 1km 떨어진 이천, 복하천, 상류, 하천 모래밭으로 식물 채집을 나섭니다. 이날 실습차 화초를 캐러 다니던 초등학생 강군 12살이 30cm쯤 파헤쳐진 하천 모래사장에서 얼굴을 불간할 수 없을 정도로 부패된 홍교사를 발견합니다. 결국 귀갓길에 사라졌던 홍교사는 5개월 후 학교 인근 하천 모래밭에 묻혀 있었다. 사건 현장을 듣고 범인이 누구일지 여러분 각자 추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건 현장. 첫 번째, 현장 모습. 1. 홍교사는 모래사장에 황토흙이 나올 정도로 깊이 묻힌 상태에서 몸이 위를 향해 반드시 놓여 있었다. 30cm쯤 묻혀 있었다. 2. 후두부에는 둔기에 맞은 듯한 타박상이 있었다. 3. 나체인 상태였다. 4. 착용하고 있던 다이아 반지, 금목걸이, 시계 등 7만원 상당의 폐물이 그대로 착용하고 있었다. 5. 홍교사가 발견된 지점에서 300m 떨어진 곳에서 홍교사가 입고 있던 옷가지와 소지품이 발견이 되었다. 두 번째, 현장 지리적 특징. 발견된 복가천은 하루에 3-4대의 버스가 지나다니는 인적이 드문 으슥한 곳이었다. 세 번째, 경찰 초기 대응. 1.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50명의 형사를 투입을 합니다. 2. 국과수의 시신 부검을 의뢰합니다. 3. 부검 결과 홍교사의 사인은 목이 졸린 후 둔기에 맞아 사망했다. 네 번째, 경찰 수사. 1. 홍교사의 금전 관계를 수사했으나 마을 주민과 동거래는 없었다. 2. 안매장, 나체에 끼고 있던 폐물 등이 그대로 끼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강도보다는 치정으로 수사 방향을 잡았다. 3. 결혼 전에 만났던 남성 등을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수사를 벌였으나 용의자가 특정되진 않았다. 그거죠. 제일 많은 거 재색 주기 중에서 경찰은 색으로 치정으로 방향을 잡았다. 다섯 번째, 결과. 그렇다면 범인은 누굴까? 범인이 누굴까 추리해 보셨나요? 이 사건의 범인은 범인 검거에 실패를 합니다. 현재까지 미제 사건입니다. 수사가 제자리만 만들다가 공소시효가 만료돼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억울한 홍교사의 원혼은 구천을 떠돌고 있습니다. 모래밭은 침묵하고 있다. 이 사건은 당시에 20대 미제 사건 중 하나로 선정된 당시에는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공무원 부부가 따로 발령이 나서 결혼 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건은 많은 자료가 있지도 않고 미제 사건이기 때문에 추리하기가 어렵지만 제가 투입된 50명의 형사 중 1명이라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 파일링 디렉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각자 추리를 한번 해보세요. 1. 시대적 배경 1968년 이천군입니다. 이 홍교사 사건에서 한국에 오메르타가
적용이 되었을까? 한국은 산지가 뭐 국토의 70% 이상 차지하면서 마을들이 산맥으로 둘러싸여진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폐쇄적입니다. 더더욱 뭐 집성촌 같이 친인척이 모여 사는 경우도 많고 서로 얽히고 설키고 가까운 관계가 많습니다. 이런 마을에서는 마을 출신 여자를 잘못 건드리면 그 집안 남자들이 몽둥이를 들고 와서 멍석을 말아버리죠. 두들겨 패서 골병 들어서 죽거나 마을에서 쫓겨납니다. 사극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동네 여자 건드린 남자한테 남자들이 밤에 횃불에 몽둥이 들고 패거리로 몰려와서 두들겨 패는 장면을 항상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한국 좀 문화예요. 그런데 홍교사 사건은 그것과는 좀 다르다. 홍교사는 마을 출신 여자도 아니고 외지 여자가 와서 사라진 겁니다. 외지 여자가 와서 2달 만에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그러면은 마을 주민들 입장에서는 외지 사람 일이죠. 굳이 의심이 가는 사람이 있어도 긁어서 이제 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없다. 의심이 가는 사람이 있어도 이제 입을 닫을 것이다. 더더욱 홍교사에 대해서 나쁜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책임이 홍교사에게 있다고 떠넘기는 겁니다. 이것도 한국식 오메르타. 뭔가 잘못이 있으면 이제 여자 탓을 하는 거죠. 익명성이 보장되는 도시 생활하고 폐쇄적인 시골 생활은 매우 다릅니다. 시골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순박하고 착할 거다 생각을 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시골은 경찰도 오메르타가 작동을 합니다. 막걸리 한잔하고 경운기 몰고 가는데 음주 단속을 해버리면 그 경찰은 동네 사람들에게 찢겨서 애로사항이 꼽힙니다. 한 다리만 넘어가면 다 친구의 친구, 뭐 아버지, 삼촌, 고모, 뭐 어느 집 아들 하면 다 알고 지내는 이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홍교사 사건에서 한국식의 오메르타가 이제 어느 정도는 적용이 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건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지만 참고로 사람은 지정학적으로 이제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사면이 이제 바다로 둘러싸인 섬 지역은 막 뻗어나가려는 욕구가 강하다고 합니다. 뭐 영국 뭐 이런 이제 섬나라들, 그리고 이제 해안가 지역, 이제 앞에 바다가 있으니까 이제 또 이제 분출하는 욕구, 이제 감성이 강하다. 그래서 보면 이제 강대국들 보면 이제 섬이랑 이제 해안가 지역들이 많죠. 또 섬 사람들이랑 해안가 끼고 있는 사람들이 또 드세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면이 막힌 지역, 이런 곳은 철학이 많이 발전을 한다. 이제 독일 가면 이제 흑림이라고 있거든요. 검은 숲, 막 거대한 자연을 마주쳤을 때 뭐 미지의 세계, 공포, 막 두려움이 이제 교차하면서 이게 뭘까? 철학, 뭐 관념, 이런 욕구가 이제 강하다. 뭐 금강산 같은 곳에 가면 막 한시가 막 나올 것 같고, 또 한국에서도 막 이렇게 돛 닦는 사람들 보면은 바다 안 가잖아요. 대부분 뭐 계룡산 같은 곳으로 이제 갑니다. 그런 특징들이 좀 있다. 이제 두 번째, 수사 방향. 경찰이 재색 주기 중에 색, 치장 관계로 이제 수사 방향을 정합니다. 근데 모르지, 또 선생님들 간에 또 동고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톨스토이가 본인이 이제 살면서 경험한 결과 인간이 참기 힘든 3가지 욕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도박. 여러분들 도박 해보신 적
있으세요? 재밌죠? 한 분야에서 사업을 이제 성공적으로 이루고 부를 이제 축적한 이제 성공한 남자는 이제 기본적으로 승부욕도 있고 자신감이 하늘을 찌릅니다. 이런 성공한 남자가 강남 뭐 템프로에서 아무리 비싼 술을 먹고 여자랑 놀아도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도박을 하면 망합니다. 뉴스에는 나오지 않았을 뿐 돈으로 이제 동네에서 방귀 좀 뀌는 남자들, 유명인 남자들 중에서 강원랜드에서 깨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에서 승부욕도 있는 돈 많은 남자들이 씨가 마를 정도로 다 잃었다고 보면 됩니다. 관광업체에서 시골 노인들 모아가지고 관광 코스로 이제 스키장 들렀다가 강원랜드를 코스에 살짝 넣어가지고 시골 노인 분들도 강원랜드에서 깨지는 거 좀 많이 봤어요. 관광 갔다가 그냥 다 파산해버리는 막 신혼부부도 봤고, 또 관광 갔다가 자녀 결혼 자금까지 다 날린 아버지도 봤고, 공사하러 왔다가 이제 트럭까지 전당포에 잡히는 건설업자도 봤습니다. 여러분이 쟤는 정말 나락으로 보내고 싶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친하게 지내면서 스키장 가자고 해갖고 스키장을 데려가세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우리 강원랜드 한번 구경 가자 해가지고 강원랜드로 유인을 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스스로 나락에 빠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강원랜드를 한 번만 가고 안 간다, 강원랜드에서 안 깨진다, 이런 사람은 적으로 삼지 말고 친구로 지내세요. 그 사람은 인간이 아닙니다. 최근에 뭐 개그맨이나 프로게이머가 포커대회에서 우승을 해가지고 막 상금을 타는 그런 모습이 언론에 종종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막 댓글이 달려요. 와, 진짜 승부욕 강하다, 이 사람 머리 좋다, 뭐 배짱 있다, 이렇게 이제 막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데, 애초에 카드를 안 만지는 게 그게 머리가 좋은 겁니다. 카드를 만지는 순간 그건 머리가 좋은 게 아니에요. 안 만지는 게 머리가 좋은 거예요. 두 번째, 성욕. 톨스토이는 도박보다 성욕이 참기가 더 힘들다고 했습니다. 뭐 도박이야 뭐 다 잃고 뭐 돈 없거나 뭐 안 하면 그만이지만, 이게 성욕은 이게 사람 환장하게 만들잖아요, 남자들. 뉴스 보면은 미투가 터져가지고 나락간 유명인들이 매우 많습니다. 어릴 때 잘 먹지 못하면 나이를 먹고 이제 먹을 거에 막 집착을 하거나, 또는 어릴 때 사지 못한 물건이 있으면 나이 먹고 그 물건에 또 집착을 하거나, 그 남자들 중에 10대 때 내내 그냥 공부만 하고 뭐 군대 갔다 오고 또 20, 30대 열심히 또 일만 하는 남자가 뭐 40대 이후에 유흥에 쉽게 빠지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인간의 뭐 지랄의 총량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 지랄을 나이대별로 조금씩 나눠서 풀어야지, 너무 억눌러 놓으면은 이게 언젠가는 터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노는 것도 이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톨스토이가 말하는 이제 참기 힘든 세 가지 중에 세 번째가 이제 허영입니다. 허영심, 남에게 막 인정받고 이제 대우받고 싶은 마음, 어떻게 보면 이제 권력욕 같은 거죠.
이제 인간사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을 대중에게 이제 잊혀져 가는 연예인, 선거에서 패한 정치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허영심은 오만형 나르시즘이라고도 이제 같다고 저는 보는데, 이게 나르시즘, 이 노출증이 있어서 이제 인스타그램을 하는 사람들한테 인스타그램을 이제 못하게 하면 그 사람은 미쳐버릴 겁니다. 그리고 대중한테서 잊혀져 가잖아요. 그 상실감이 상당히 크겠죠. 그래서 톨스토이는 도박보다 성욕이 더 참기 힘들고 이 두 개를 극복한다 해도 허영이 제일 극복하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홍교사 사건은 경찰이 치정으로 수사 방향을 잡은 것과 같이 저도 치정, 성욕에 의한 사건으로 저는 봅니다. 3. 사건 특징. 여성이 퇴근길, 하굣길에 사라지는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많고 가장 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다르다. 작은 마을에서 분교 여선생님이 귀가 중 사라졌고 매장되었다. 이런 경우는 2000년부터 현재까지 거의 23년 동안 제가 파일링 디렉터를 막 준비하는 과정에서 파일링 디렉터 세계관에서 이런 사건은 이 사건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특이하다. 물론 2016년 5월에 그 흑산도 초등학교 관사에서 학부형 등 주민 3명이 여교사를 손댄 사건이 있습니다. 유명하죠. 그 흑산도 같은 사건이 아마도 이제 꽤 있을 겁니다. 여자 선생님은 당해도 신고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오메르타가 가장 강하게 적용되는 지역이 섬지역입니다. 다 한패. 그리고 홍교사 사건은 60년대 사건인데 한국이 아무리 몰상식해도 그래도 유교적 관습이 높은 상태인데 타켓을 여선생님으로 정했다. 이 작은 마을에서 그 마을 남자가 그 선생님이라는 이 부담스러운 존재를 타겟팅했다는 것이 매우 특이합니다. 범인 남자 입장에서는 그 여자 선생님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존재예요. 왜냐면 또 조직이 있잖아요. 학교라는 뒤에 배경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존재인데 타겟팅이 되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굉장히 특이하고 유일한 사건입니다. 네 번째, 실종 장소. 4시 20분쯤 퇴근 후 하숙집으로 이제 가던 길에 이제 사라졌다. 하숙집이 학교에서 4km 정도 떨어져 있다. 보통 성인이 시간당 4km를 걷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1km당 16분 정도 걸립니다. 최소 4시 40분 이내에 범인과 조우했을 것이다. 범인은 홍교사의 그 퇴근길 길목에서 뭐 숨어서 기다렸거나 퇴근하는 것을 보고 이제 쫓아갔거나 뭐 우연히 조우했거나 했을 것입니다. 선생님과 범인이 이제 조우한 지점에서 이제 역지생을 해보면은 선생님은 경로가 이제 학교로 향하겠죠. 4시 20분에 출발을 했으니까. 그러면 범인도 조우한 지점에서 역재생을 하면은 오게 된 경로가 있을 것이고 그 거리를 시간을 예상해 보면은 범인은 최소 4시 전후부터 알리바이가 이제 없는 자일 것입니다. 5번째, 이동. 그 지역에 가본 적은 없지만
발견된 하천이 마을에서 1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하는데, 그 두밀이 분교에서 초등학생들이 식물 채집을 갈 정도면 학교에서 1km 정도까지는 안 가고 더 가까울 것이다. 한 아이들이 걸어서 12분 정도 거리, 한 800m 정도 예상을 해봅니다. 여섯 번째, 저항. 홍교사가 임신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이를 살리고자 적극적으로 저항은 못하고 이동할 때 협조를 했나? 급박한 상황에서 범인에게 협조하고 목숨만큼은 건지려는 이제 여성도 많습니다. 많은 사건들을 보면은 범인들에게 협조를 하면 혹시나 목숨만큼은 살려주지 않을까 하고 스스로 협조를 하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여성뿐만 아니라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파일링 디렉터 세계관에서 제가 본 결과로는 면식범에게 협조를 했을 때 항상 보면은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방법. 목을 조른 후 이제 후두부를 가격했다. 한국에서 앞에서 목을 조르는 대표적인 사람이 이춘재하고 강호순입니다. 이춘재는 재판을 제가 보러 갔다 왔잖아요. 이춘재가 딱 이래요. 딱 이렇게 손 모양을 이렇게 딱 보여주면서 나는 여자의 목을 얼마나 어떻게 누르면 죽는지 경험상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저는 경찰 발표대로 목을 조른 후 후두부를 가격한 게 아니라 홍교사를 후두부를 먼저 가격을 해서 쓰러뜨린 후 목을 조르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8. 매장 11월 28일 한겨울입니다. 땅 안 파집니다. 하천 모래도 안 파집니다. 그런데 30cm 이상 매장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매장하는 방법이 있어요. 강호순이나 그 강화도 연쇄 사이코패스 사건에서 그 범인들이 했던 방법인데, 땅을 파지는 않고요. 이렇게 딱 주변을 둘러봐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파진 움푹 패여진 곳이 있어요. 이제 그곳에다가 이렇게 눕혀놓고 옆에 경사진 흙을 이제 긁어서 이제 덮는 방법을 이제 사용했을 것입니다. 아홉 번째, 도구. 하천으로 끌고 갈 때 제압도구, 그리고 이제 후두부를 가격한 둔기, 매장 시 사용한 도구가 필요해 보이나 제 생각에는 이동할 때 흉기를 사용하지 않았고, 후두부는 주변에 있는 돌로 이제 가격을 했고, 매장은 주변에 있는 나무 같은 것을 이용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사건은 굳이 도구가 없이 주변에 있는 이제 자연물을 이용해서 수행이 가능한 사건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열 번째, 이제 반듯한 매장. 사이코패스 사건에서는 시신이 반듯하게 눕혀 있고 깨끗한 경우는 없습니다. 매우 흉측하고 기괴하고 막 너저분하게 지저분합니다. 이 반듯하게 매장한 것도 매우 특이한 특징입니다. 11. 폐물. 다이아 반지, 금목걸이, 그리고 시계 등 7만원 상당의 폐물이 그대로 있었다. 범인은 물욕의 유혹에서 이제 통제되었다. 강호순이죠. 면식 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물건이라든지 돈 일부는 가져갑니다. 그런데 안 가져갔다. 범인은 면식범입니다. 그리고 고의로 가져가서 강도로 위장할 수 있는데 그러지도 않았다. 이 부분도 매우 특이한 부분입니다.
12. 도주로 범행 후 가려던 곳 반대편 300m에 가서 옷가지와 이제 소지품을 버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귀가했을 것이다. 이런 장면은 지능범 사건에서 굉장히 많이 보여요. 조작을 하는 거죠. 물품을 이제 시신이랑 분리를 하고 가려던 곳 이제 반대편에 이제 물품을 던져서 유기하고 다시 돌아서 이제 도주를 했다. 이런 행동을 하는 범인들은 이제 보면 대부분 지능범입니다. 13번째 범행 소요 시간, 출발, 조우, 제압, 이동, 범행, 그리고 다툼, 정리, 매장, 조작, 다시 도주, 복귀. 최소 1시간 20분은 이제 소요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범인은 최소 4시부터 최대 6시에서 7시 사이 알리바이가 이제 없는 자일 것이다. 14. 소문 출처. 마을 주민들과 이제 교사들 간에 홍 교사가 치정 관계로 도패했다는 이제 별의별 소문이 돌았다. 이 부분도 굉장히 특이한 부분입니다. 15. 수색. 분교 초등학생과 학부모들까지 나서서 눈 덮인 산골짜기까지 홍 교사를 이제 찾아보았다. 사람이 실종이 되면 실종 장소부터 기준으로 해서 주변을 넓혀가면서 이제 수색하는 게 이제 기본이고, 하천 주변을 살피는 게 기본인데 수색대가 이제 산골짜기로 갔다. 이 부분도 이제 특이한 부분입니다. 16. 수사 실패 원인. 홍교사 사건이 미제 사건이 된 가장 큰 원인은 초기 수색 실패가 원인입니다. 경기 도경에서 대대적으로 수색을 했는데 마을에서 학교에서 고작 1km 떨어진 16분 거리 하천 모래밭 근처에서 옷가지랑 소지품이 있었는데 그걸 발견을 못했다. 이렇게 초기 수색에 실패하는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평택 송해이, 평택 전옥분 이런 사건 다 수색에서 이제 실패한 사건입니다. 개구리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평택 전옥분 씨 사건은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서 실종이 됐는데 결국 발견된 곳이 400m 인근에 있는 농지에서 발견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못 찾았다. 아내나 딸이 들어올 시간에 안 들어오고 갑자기 연락이 안 되면 밤새 그냥 집에서 기다리다가 다음날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이 수사하기를 기다리면 이미 끝난 겁니다. 찾아 나서도 그냥 설렁설렁 길만 다니면서 찾으면은 그거 잘못된 거예요. 위기가 인지되는 즉시 바로 찾아 나서야 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랜턴인데 화재라든지 밤에 이제 움직여야 할 비상 상황을 대비해서 집에 헤드 랜턴을 몇 개 구비하세요. 이런 거, 머리에 딱 쓰면은 두 손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 이거를 가족 수대로 사놓으세요. 이게 하나당 10,000원도 안 해요. 3명이면은 3개는 사놔라. 손으로 드는 거 말고 이제 헤드랜턴 비싸지 않습니다. 그 해외 사건들을 보면 딸이 미기가 하잖아요. 그러면 가족들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동시에 밤새 차로 수색을 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이제 늦었지만 범인은 잡을 수 있다. 즉시 움직여라. 수색할 때는 그냥 길로 편하게 수색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칸트의 오브젝트, 이제 상상 속으로 내가 범인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나라면
어떻게 어디로 이송해서 숨길까 생각하면서 수색을 해야 됩니다. 범인이 차가 있을 것 같으면 최소 6km 이내는 돌아야 됩니다. 범인이 차가 없을 것 같을 때는 최소 1km 이내는 꼼꼼하게 수색을 해야 합니다. 우리 몸에 큰 혈관이 있고 모세혈관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가지가지 뻗어나가잖아요. 그렇게 길이 있으면은 주변에 그 뻗어나는 그 새길까지 해서 꼼꼼하게 이제 수색을 해야 합니다. 강호순 같이 차를 이용하지 않으면 대부분 절대 멀리 이동을 하지 못합니다. 차로 이동하면 한 6km 이내, 그리고 걸었을 때는 1km 이내는 이제 꼼꼼하게 봐야 된다. 가급적 귀가할 때 이제 가족들이랑 통화하면서 중간중간에 나 어디쯤이야 이렇게 통화하면서 귀가하는 게 안전에 제일 좋습니다. 파일링 디렉터 정리는 이제 이쯤까지 하고, 파일링 디렉터 스토리텔링을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파일링 디렉터 스토리텔링은 여러 추리 중에 한 방향이니 뭐 심각하게 들으실 필요는 없어요. 범인은 1. 마을에 거주하는 남자. 2. 하천에 가본 적이 있는 남자. 3. 4시 전후로 해서 최소 6시, 7시, 최소 2시간 정도는 알리바이가 이제 확인되지 않은 남자가 범인이다. 제가 이 사건에 투입된 50명의 이제 형사 중 한 명이라 생각을 하고, 제가 생각하는 용의자 1번은 1. 학교에서 퇴근하는 선생님이 사라졌고, 2. 학교 근처 학생들이 식물 채집을 하는 하천에서 발견이 되었고, 3. 학교 동료들 사이에서 나쁜 소문이 돌았고, 4. 학교 학생들이 산으로 수색을 갔다. 사건이 모두 학교 주변에서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동네 남자가 범인이라면 범인은 집에서 출발을 해서 학교 근처를 맴돌다가 홍교사가 귀가하는 것을 보고 쫓아갔거나 중간 길에서 만났거나 해서 제압 후 다시 하천으로 데려갔을 텐데, 그렇다면 홍교사도 학교에서 출발을 한 이동한 거리가 있을 테니 범인과 홍교사가 조우한 길에서 함께 하천으로 다시 이동을 했다면 그 이동한 거리가 1km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그 무시무시한 화성 이춘재도 어두운 밤길에 길에서 여자를 낚아채서 끌고 가는 거리가 400~500m 정도인데, 대낮에 홍교사를 마을 남자가 저항도 없이 목격자도 없이 1km 이상의 하천으로 끌고 간다. 사실상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제가 범인이라면 그런 무모한 짓은 하지는 않아요. 두 번째, 방금 말한 것과 같이 동네 남자가 범인이라면 집에 나와서 학교 주변을 맴돌거나 아니면 길에서 만나서 제압 후 하천으로 가서 범행을 하고 유기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인데, 이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 범행 시간이 굉장히 빠른 강호순도 차로 납치, 제압, 매장, 현금 인출까지 총 4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빠른 거거든요. 그런데 마을 남자가 범인이라면 왔다 갔다 하는 거리가 있어서 최소 2시간 이상 소요됐을 것인데, 그렇다면 마을 남자들을 50명의 형사들이 그 가만 놔뒀겠냐고요. 일일이 불러다가 알리바이 수사를 했을 텐데 그때 이제 걸렸을 것이다. 2~3시간 동안 혼자 있었다 이러면 형사들이 네 그렇군요, 가보세요, 이러지 않을 거잖아요. 물론 5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난다 이러면 뭐 답은 없지만, 사실 기억이 안 난다 이러면
저는 더 의심스러울 것 같습니다. 형사들을 속이는 게 이제 쉬운 것도 아니고 왜 동네 남자들 중에서 알리바이가 의심가는 용의자가 안 걸렸을까? 세 번째, 학교 동료들 사이에서의 이제 나쁜 소문. 2004년 5월 충남 서천 카세타 사건, 범인이 보낸 의문의 편지, 그리고 2007년 11월 강원도 화천 범인의 협박성 편지, 그리고 2009년 1월 충남 서천군 기동슈퍼 벽에 낙서. 사건에 있어서 소문, 낙서, 가짜 편지 등은 사건을 덮거나 방해하려는 목적입니다. 동료들 사이에서 홍 교사가 치정관계로 도피했다, 소문을 낸 이유는 홍 교사 사건을 덮으려는 의도가 이제 분명하다. 소문의 발원지는 범인일 가능성이 있다. 제가 형사라면 소문을 누구에게 들었는가를 이제 탐문해 나가면서 소문의 처음 발원지를 찾을 것입니다. 사건에 흥미가 있는 자, 사건에 이제 물을 타려는 자, 사건에 대해서 이제 약간이라도 아는 자, 사건에 대해서 이제 누구에게 뭘 들은 자, 분명 이런 자가 나쁜 소문을 냈을 것이다. 네 번째, 초등학교 학생들과 마을 주민들이 이제 산으로 수색을 갔다. 산의 반대는 하천입니다. 홍 교사는 하천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홍 교사는 하천에 있는데 초등학생들이랑 마을 주민들은 이제 산으로 간 거죠. 초등학생들이 이제 수색에 참여했다면 당연히 남자 선생님도 함께 갔을 것입니다. 초등학생, 남자 선생님, 마을 주민들이 함께 수색을 한다면 수색의 주도는 선생님이 갖고 있을 겁니다. 누군가 수색 방향을 하천의 반대인 산으로 이제 정해서 회방을 놓았다. 다섯 번째, 범인은 이제 면식범이다. 낮에 큰 저항 없이 홍 교사를 이제 하천으로 데려간 점, 그리고 이제 폐물이 그대로 있던 점을 보아서 면식범이다. 여섯 번째, 모래밭에 이제 홍 교사는 반드시 유리형에 이제 누워 있었다. 그 반사회적이며 전과가 많은 사람들, 뭐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사건에서 시신이 반듯한 경우는 없습니다. 범인은 전과는 없을 것이다. 일곱 번째, 폐물을 그대로 착용하고 있었다. 범인은 이제 물욕의 유혹에서 이제 통제되었다. 강호순도 여성들 장신구를 이제 그대로 남겨뒀습니다. 다이아 반지, 그리고 금목걸이, 그리고 시계, 이런 욕심을 안 부린 거 보면 범인은 지능범입니다. 여덟 번째, 물건을 고의로 가져가서 강도로 이제 위장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러지 않았다. 범인은 전과가 없는 지능범입니다. 그런데 대범한 것으로 보아 범죄 경력은 있다. 단 여자들이 신고를 안 했다. 그래서 이제 성범죄, 신고는 안 됐지만 성범죄 경험은 있다. 아홉 번째, 300m 떨어진 곳에 이제 소지품이 있었다. 홍 교사의 옷을 모두 벗기고 그 옷과 소지품을 홍 교사와 이제 분리시켰고 그것도 300m 거리를 두었다. 강호순도 옷과 소지품을 피해 여성들이랑 이제 분리시키고 강호순을 아예 태워버렸어요. 강호순이 더 지능범이죠. 그렇지만 홍 교사 범인도 지능범이다. 여덟 번째, 형사들이 마을 남자들을 이제 대상으로, 그 마을 남자가 뭐 몇 명이나 되겠어요. 알리바이를 조사를 했을 텐데 드러나지 않았다. 이
68년이면요 조금만 이상하면 바로 꺾어버립니다. 형사들이. 범행 시간이 전체적으로 빠르게 종결되었고 마을 남자가 범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11번째, 분명 홍 교사가 임신한 걸 말했을 텐데 자비가 없었다. 범인은 잃을 게 많은 처벌이 두려운 면식범입니다. 개인적으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범행이 매우 화이트적이다고 이제 봅니다. 사건 과정이 매우 깔끔하고 조심성이 있고 차분하고 지능적입니다. 60년대 교육 수준에서 작은 시골 마을 남자들 수준에서 벌일 사건 같지가 않습니다. 학력이 어느 정도 있는 배운 사람의 이제 소행이다. 그래서 제가 형사라면 마을 남자 중에 특별히 알리바이가 의심가는 남자가 형사들에게 발견되지 않은 점을 보아서 제가 형사라면 제1용의자로 학교 남자 선생님을 먼저 조사를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제 파일링 디렉터 최종 스토리텔링은 이렇습니다. 홍 교사가 퇴근을 하자 학교 남자 선생님이 바로 뒤쫓아가서 학교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지점에서 홍 교사를 이제 불러 세운 후 홍 교사가 부임한 지 한 달 20일밖에 안 되었으니 홍 교사에게 학생들 실습하는 하천이 여기서 가까우니까 길도 알 겸 잠시 들렸다 가라는 방법 등으로 하천으로 데려간 후 욕정, 범행 후 홍 교사가 이제 앉아서 옷가지를 이제 주섬주섬 정리를 할 때 뒤에서 가만히 생각하니 큰일 났거든. 남편도 경찰이고 혹시 신고로다 하면 나는 끝이다. 잃을 게 너무 많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에 뒤에서 돌을 하나 들어서 옷을 이렇게 하는 홍 교사 뒤통수를 먼저 가격해서 일단 쓰러뜨린 후 목을 조른 후 사망케 한 후 옷을 모두 이제 벗기고 땅은 안 파지자 시신은 자연적으로 이제 움푹 패여진 곳에 이제 반드시 놓고 옆에 경사진 흙을 긁어서 매장 후 옷과 소지품은 반대편 300m 떨어진 곳에 버리고 이제 학교로 빠르게 돌아왔다. 학교로 돌아와서 혼자 교사 업무 등 알리바이를 이제 만들어 놓았다. 그 후에 홍 교사가 이제 없어지자 남자 선생님은 동료들 사이에 은근슬쩍 홍 교사가 치정 관계로 이제 도피했다는 이제 소문도 이제 냈다. 그리고 남자 선생님은 초등학생과 마을 주민들로 이제 구성된 수색대를 하천 반대인 산으로 이제 수색을 가게 해서 수색도 이제 해방을 놓았다. 제가 생각하는 홍 교사는 학교 그 입구 근처에서 바로 하천으로 유인됐을 겁니다. 저항을 안 한 것으로 보아 면식범한테 이제 계략에 속아서 스스로 따라간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만약에 홍 교사가 하숙집으로 가던 길 중간에서 범인이랑 조우해서 하천으로 갔다면 왔던 길을 같이 되돌아가기 때문에 2km 이상 걸어서 하천으로 갔다는 이야기인데 범인이라면 그렇게 위험한 짓을 이제 할 일도 없고 하천으로 이제 갈 필요도 없잖아요. 그 외진데 많은데 옆으로 빠져버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홍 교사는 학교 입구 앞에서 남자 선생님한테 하천으로 이제 유인이 당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범인은 학교 남자 선생님입니다. 설마 선생님이 범인일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사건 데이터를 보면 남자 선생님들도 사건을 은근히 많이 일으킵니다. 여자 제자들이랑 또 그런 관계가 되는 이제 사건도 많고, 대표적인 게 1980년 이윤상 사건입니다. 체육교사 주영형이 범인인데 유괴 사건인데 검거하는데 1년 18일이 걸립니다. 이 사건도 미제 사건이 될 수 있었는데 범인이 너무 뻘짓을 많이 했죠. 왜 1년 18일이 걸렸냐면, 이제 설마 선생님이 범인이겠어 하는 생각에 선생님을 용의자에서 빼버리거나 느슨하게 조사하다가 이렇게 검거가 늦어지거나 이제 미제로 빠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제외하고 다른 거 1년 18일 동안 그냥 다 조사하고 조사 다 했는데 이제 안 나오니까 이제 마지막에 선생님까지 조사하니까 범인이 선생님이었다. 결국 주요형이 이제 알리바이가 사건 당일 알리바이가 이제 시간이 촉박했던 점이 이제 의심이 사가지고 이제 검거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홍교사 사건에서도 저에게 용의자 1번은 남자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남자 선생님의 그 알리바이를 좀 아주 그냥 꼼꼼하게 조사를 할 것 같습니다. 인생사 천년 만년 살 것도 아닌데 인간은 서로에게 잔인합니다. 상처도 많이 주고, 여자들이 계략에 속아서 외진 곳으로 이동하는데 이제 협조하거나 스스로 묶이는데 협조하거나 하는 모습을 여러 사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약해서 육체적 대결을 할 수가 없어서 이해는 가지만 이동을 하거나 묶이는 경우에는 결과가 항상 좋지가 않습니다. 최선의 공격이 이제 최선의 방어다.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홍교사의 이제 명복을 빌며 파일링 디렉터 침묵의 모래밭을 마치겠습니다. 7화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왔다. 어이, 어이, 어이. 야, 잘 잤자? 응? 응? 잘 잤자? 응? 봐봐. 아이고. 가자. 고고. 오. 오. 다 먹었어? 고생했어.
응, 쑥스러워가지고. 봐봐. 다 커도 짖지 마. 아저씨한테. 응? 응? 이제 타봐. 하나 더 줘? 알았어. 고생했어. 가자, 이제. 집에 가. 집에 가. 어이, 안녕.